안녕하십니까. 오늘 농촌지역 혁신을 위한 데이터 농업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주로 기계를 개발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계 관점에서, 또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기계와 농촌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앞에서도 저희 말씀해 주신 주제 중에서도 농촌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슈 하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농업이 데이터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되면서 제일 문제가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금 해외에서의 사례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발표를 좀 마칠 그릇의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 센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진흥연구연구급에서 그룹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해 있고요.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농기계 자동화에 관한 부분, 그리고 친환경 농기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자율작업 농기계에 대한 연구들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학기계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행 트랙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연구동도 증축을 해서 기존의 농업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 연구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기계, 예를 들어서 전기구동 트랙터를 개발하는 연구라든가 자율작업 농기계를 개발하는 연구들도 활발히 좀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큰 이슈는 결국 이제 데이터에 의한 농업인데요. 앞에서도 기존에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농업은 경험에 의한 농업들을 주로 했다고 그러면, 최근에는 농업이 데이터에 의한 농업으로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또 이로 인해서 농촌 경제가 좀 침체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농업 관련된 기술이 급격하게 좀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디지털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는 가장 큰 이슈는 세계적인 기후변화도 큰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할아버지가 하던 농업을 아들이 물려받고 그걸 다시 손자에게 물려주는 경험에 의한 농업이 아니라 체계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농업을 지음으로써 이런 농촌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농업 중에서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인 인력난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도 이렇게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동시에 체계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농업에서 가장 큰 구성을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땅이 있겠고요. 농지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기존에는 이제 또 땅에다가 농민들이 주로 이제 인력을 좀 제공했었기 때문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농민들이 경험에 의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토지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경작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경작지가 좀 더 확대되고 있고, 경지 정리를 통해서 기계화할 수 있도록 농민 아파트들이 좀 경지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지 정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경지 문제는 평균 경지 면적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평균 지금 수치로 나온 걸 보면 한 1.5헥타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헥타르가 사실은 큰 것 같습니다만, 기계화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한 10헥타르 이상은 돼야 이 기계화했을 때 효율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지 정리를 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기계 연구를 하는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빼놓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농민들이 농용을 제공하던 부분들이 기계화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단순히 기계화를 넘어서 자동화 그리고 로봇화까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경험에 의존했던 농업들이 이 체계적인 착보된 데이터를 통해서 효율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제 농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던 입장이었다고 하면 그 입장이 지금은 이 농업을 관리자 입장으로서 입장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마 이거 사실은 아실 텐데요. 특히나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 이 기계가 한 99%, 거의 100%돼 있는 상황이고, 반농업 쪽은 한 62% 정도 돼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반농업 쪽에서 기계화 수치가 낮은 건, 이 작물을 심는 작업하고 수확하는 작업 쪽에서 기계화를 받기 때문이고, 이 반농업 기계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부터 가야 될 길이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이 기계화 부분, 그래서 노동력이 기계화되면서도, 기계화되는 부분에서도 특히나 노동력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인 그 농사 중에서 이제 벼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벼농사는 90% 이상 기계화되어 있고요. 경지 정리할 때부터 이미 트랙터와 작업기를 이용해서 공지 정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심는 작업, 감지하는 작업, 그리고 수확하는 작업, 그리고 나중에 도정하는 작업까지 다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각 농가마다 농기계를 경운기가 됐든, 최근에는 트랙터가 됐든, 그런 농기계를 직접 가지고 농 작업을 직접 하셨었는데요. 최근에는 고령화되기도 했고,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이런 농경지 중에서 경작을 하지 못하는 농경지들이 생기면서 농민분들이 어떻게 이 기계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 주로 이제 농기계를 빌려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을에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봄철에 경운정리 하는 작업을 의뢰를 해서 경운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양을 할 때는 육묘 농장에서 육묘 재배되는 걸 사다가 이양기를 이용해서 이양기를 빌려서 이 벼를 심게 됩니다. 이렇게 벼가 심고 나서 이제 방제 작업을 하는 것은 드론 관련된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방제가 필요하면 이제 드론을 통해서 이제 방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을철이 되면 콤바인을 갖고 계신 분한테 의뢰를 해서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을 하고요. 그렇게 수확을 한 후에 최근에 이제 벨러 사이레지 같은 걸 만들 작업들도 작업을 해주는 팀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마을 단위로 와가지고 벨러 작업까지 해주고 이렇게 수확된 벼들을 RPC로 보내서 도정 작업을 거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최근에는 농민들이 이 농기계가 좀 비싸기도 하고요. 고령화되신 분들이 직접 이 기계들을 운전해서 작업을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작업들을 농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업체들한테 의뢰를 해서 농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진짜 이런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벼농사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빌려서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농기계들을 기계를 빌려서만 농사를 짓기에는 장비를 좀 관리하거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그 마을 단위로 그냥 그 마을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젊은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 농기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농기계 인재 서비스의 관리가 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농기계를 렌탈해주는 서비스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는 시스템이 갖췄으면 하고요. 그를 좀 민간 기업에서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들도 좀 지원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기존의 농기계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고령화되면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직접 사용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말 농장을 하시다든가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새로 유흥기계를 직접 배워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기계하고 운전자 그리고 AS까지 통째로 같이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나 이 플랫폼이 새로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근에는 자율작업 농기계나 친환경 전기구동 농기계 같은 것들이 새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형 농기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하기는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제품들이 다 전자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유지 보수를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이렇게 기존보다 더 비싸고 또 유지 보수도 하게 농기계들을 유지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또 이런 새로운 농기계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직접 새로 받아들여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시장에
보급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이런 농기계 렌탈 서비스 같은 것들이 체계화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쉽게 뭐 기술 관련 제품이나 기술들을 보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마 이 농기계만을 빌려준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가깝게 생각해 보시면 뭐 자동차를 렌트하는 거랑 비슷할 수 있죠. 아니면 뭐 정수기를 빌려서 쓰는 건다든가 그런 서비스랑 유사한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근데 농사는 기계만 있다고 해서 지을 수는 없죠. 물론 이제 벼농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화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농사를 단순히 짓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지어야 되겠죠.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작물에 대한 정보, 토양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후 데이터, 그리고 병충해에 관한 정보, 그리고 실제로는 이 작물을 길러서 판매했을 때의 가격 정보 같은 것들이 통합적인 정보들과 또 같이 제공이 되고 이 분석된 데이터의 상황에 따라서 뭐 기후변화에 대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이제 가격 문제를 언제 출하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이런 데이터까지 포함된 그러니까 기존의 농기계를 렌탈하는 기업이나 플랫폼 안에 이런 데이터까지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농업 분야에서의 필요한 포털 솔루션을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농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체계가 접해진다면 이것이 농업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렌탈, 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4차 산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단순히 기존에는 농업을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농업이 1차 산업이라는 인식이 아니라요. 서비스 산업이 될 수 있고 데이터를 제공해서 분석해주는 4차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새로운 산업군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 기존에 이제 해외에서는 이러한 산업들이 새로 소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다른 발표자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단순히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렵고 힘든 사업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 기업 형태로해서 서비스 형태로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산업으로서 제공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밑에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 존디어나 구보다 같은 기업들을 해놨는데요. 존디어나 구보다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본인들이 판매한 공기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개념으로서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자기네들이 본인들의 장비를 활용하는 농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까지 같이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옆에 보시면 이제 에어버스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인데요. 에어버스사에서 정밀 농업을 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사 같은 경우는 뒤에 해외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기존에는 사실은 항공기를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항공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정밀 농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보니까 위성사진, 항공사진에 대한 데이터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기후정보라든가 아까 공중에 같은 데이터 정보들을 합치니까 정밀한 농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 생각 하에서 2020년도부터 이런 새로운 산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민간 부분에서 해외 같은 경우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는 앞에 기본적으로 가구당 재배 면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헥타르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0헥타르가 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0헥타르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번 농가에서 농사를 잘못 짓게 되면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고 거기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런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데이터들, 유료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농경들이 작고 농업 가구들도 명세하다 보니까 이런 유료 서비스들을 바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렌탈 서비스하고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우리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농협 같은 기관들에서 체계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들이 말씀드렸던 그 농업이 단순하게 1차 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으로까지 서비스 산업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농업에서의 농촌에서의 그 인력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좀 농민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시게 되면 사실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도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 일부이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농업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직무용 모델을 개발해서 확산 보호하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쌓는 과정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럼 어떻게 그 데이터들을 쌓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변호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변호사가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기에 현재 제일 좋은 이유는 이미 거의 100%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받기에 가장 쉬운 장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기계화는 100%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새로운 기계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는 없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변호사를 전국적으로 다 변호사를 짓지만 벼가 유명한 지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김제평이나 나주평에 변호사를 좀 많이 짓죠. 그러면 그렇게 벼 농사를 짓는 대류경으로 짓고 있는 곳 중에서 마을 한 곳을 아예 정해서요. 그 마을 안에다가 짓는 우리의 POC 어떤 그 개념을 실증할 수 있는 마을을 아예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을 안에서는 이미 이제 변호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계는 이제 보급돼서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그 지역 마을 안에다가 로컬 센서들을 박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기존에 이미 어떤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토양 데이터나 기후 데이터들은 기상청 같은 데 제공하고 있지만 그 지역만의 특수한 환경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정밀한 토양 데이터들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지역에다 로컬 센서들 그 마을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지역 데이터를 받아서요. 기계하고 이런 로컬 센서들하고 연결해서 텔레메트릭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기계하고 지역 로컬 센서에서 확보된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받게 되고요. 받은 다음에 그 마을 안에다가 5G나 와이파이 6 같은 이제 데이터망을 구축을 해서 텔레메트릭 시스템에서 받아낸 데이터들을 통신망을 통해서 그 컨테이너라이즈 된, 그러니까 컨테이너 타입으로 된 로컬 데이터 센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사실 이 중에서 5G나 와이파이 6세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데이터 형태로만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면 5G나 와이파이 6세대까지 기술 같은 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5G나 6세대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에 작물의 병충해 상태나 성장 상태 그리고 수확량 같은 것들 모니터링 상태는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들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좀 보내기 위해서는 5G나 6세대 데이터, 와이파이 정도는 있어야 데이터 통신을 제대로 영상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만 구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형태로 된 로컬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변호사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 1년의 농사를 거의 한 번밖에 안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1년에 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들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효율적으로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들, 연에 좀 1년 단위로 다양한 데이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같은 이런 데이터 센터를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지역에다 고정을 해놓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1년에 한 번씩 데이터를 못 받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보시면 사실은 벼를 심기 시작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면 반쪽부터 심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심게 되고 수확할 때도 반대로 뭐 반쪽부터 수확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컨테이너 타입으로 된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 컨테이너 타입으로 된 데이터 센터를 옮겨가면서 연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1년 단위 데이터를 갖더라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서 수입된 데이터는 메인 데이터 센터에 보내져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들은 국민에게 직접 우리 스마트폰이나 웹을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농업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한테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농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해서 새로운 농기계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농기계를 개량하는 데이터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런 지금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하고 그 연관해서 좀 중요한 그 과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기부에서 지금 인공지능 지역 확산 선도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광주에 지금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지금 23년도까지 아마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완성된 그 인공지능 집적 단지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과기부에서 인공지능 지역 확산 선도 사업이라는 걸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호남권이라고 해서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를 묶어서 인공지능을 연계된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호남권에서는 에너지, 농업, 헬스케어, 자동차, 콘텐츠 이렇게 분야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농업이 호남권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실증 마을을 통해서 확보된 데이터들을 그 광주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지능 집적단지에서 설치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서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갖춘다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농업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말씀드린 거는 벼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농작물의 종류들은 상당히 다양하고 그에 따라서 사용되는 재배 방식도 다르고요. 사용되는 농기계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 체계적으로 받는 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작물이나 별로 체계화해서 받지 않으면 실제로 쓸모있는 데이터를 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작물량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작물을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직접 편집이겠죠. 주산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 배추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있고요. 감자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있고 사과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배추라고 그러면 배추를 많이 생산하는 해남 지역 어디다가 마을을 설정을 해서 그 마을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그 마을에서 이 특정 마을을 설정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좀 확보를 하고요. 또 이렇게 활용된 데이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농업 기계화 쪽에 이제 기계화가 제일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심는 기술하고 수확하는 기계들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이식 장비하고 수확기계 같은 것들에서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계화를 좀 향상시키고 그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전체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농촌진흥청에서 작년인가요? 20년인지 21년인지 헷갈리는데요. 그 디지털 농업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겠다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안에 뜯어서 좀 잘 보시면 사실은 스마트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농업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노지 쪽은 사실 그렇게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지 하는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식량안보 문제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사실 스마트팜보다는 이 노지농업 쪽이 사실 좀 더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노지농업 쪽에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데이터를 좀 확보하는 것들이 조금 더 어려운 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벼농사뿐만 아니라 그 밭작물에 관한 농작물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겠다면 어쨌든 작물 재배에 필요한 빅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각 농업 병용사는 이미 기계화돼 있고 그 기계를 넘어서 자동화 로보트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계화들이 아직 안 돼 있는 반응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진행 무기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활용될 것 같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각 지역 주산지, 주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좀 더 고품질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거든요. 그 농가의 농가 수입이 확대가 될 거고요. 그렇게 수입이 확대가 됨으로써 농촌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와 체계적인 데이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 상황을 활용해서 농사를 좀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꼭 데이터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농업 쪽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1960년대 그 과수 농사를 짓던 재배하는 지역이 2010년대에는 북쪽으로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사과나 포도 같은 걸 예를 들어 보시면 뭐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재배 지역이 기후가 상승함에 따라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배 지역이 감소하는 작물만 있는 건 아니죠. 반대로 재배 지역이 증가하는 작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재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남해안 지역 다 재배를 하고 있고 시설 안에서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생각해 보시면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물 재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바뀌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농민들이 그 재배 환경에 맞게 자기 거주지를 옮겨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본인이 농사를 짓는 지역은 그대로 있고 재배 환경은 바뀌고 있으니까 그건 농민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뭐냐. 재배 방법을 작물을 바꾸지 않을 거면 재배 방법을 바꿔야 될 거고요. 아니면 아예 재배 작물 자체를 바꿔야 될 거고요. 그러면 농민이 기존에 재배하던 작물이 아닌 새로운 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양한 교육도 필요할 테고 시행착오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시행착오나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배울 때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확보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이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전수받는 것과 그냥 경험에 의한 데이터를 받아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워나가는 거하고는 훨씬 농민들이 겪는 피해 상황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혜택 상황들이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체계적으로 데이터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배 방법이나 작물을 바꾸게 되면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새로운 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통해서 중심으로 하는 농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좀 해외 사례를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몇 가지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존디어가 되겠습니다. 존디어에서는 좀 AMS라고 해서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농기계 유지보수, 고장 진단뿐만 아니라 날씨나 토양, 재배법, 관계 시스템 연동하는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본인들의 시스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고요. 또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활용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토탈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존디어에서는 이제 오퍼레이션 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벤처 기업의 데이터를 조사하거나 분석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본인들 섹터뿐만 아니라 타사에 있는 섹터, 농기계 같은 섹터들도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아마 점점 제공하는 것들이 확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재에서 오퍼레이션 센터에서는 수집된 농경지나 작업기, 작업물 생산 환경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요. 이를 향후 농작물 계획
농사를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단순하게는 그런 거죠. 농민이 작년 봄에 언제쯤에 제기 작업을 했으니 금년에도 언제쯤 제기 작업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토양 환경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질소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데 금년에는 질소나 비료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비료를 얼마 정도 사서 어떤 부분에다가 비료를 주게 되면 그 생산량을 얼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예측 자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GTS 데이터를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설정하고 사용량이나 성능 등을 조회해서 농업에 관계된 모든 데이터, 가능한 모든 데이터들을 농민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일러 작업을 하는 거에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자율주행이나 자율작업을 통해서 이 방제 작업이나 아니면은 비료를 주는 작업들을 해서 수확량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을지 하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수확량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거 시스템도 같이 연동을 해서 앞에 이런 제공됐던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수확량이 좀 향상됐고 수확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같은 것들도 예측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가장 가까운 그 나라에 있는 모다 같은 경우에도 모다 스마트 어그리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율주행 농기계하고 있는 펌파이어 시스템하고 IoT 기술 등을 활용해서 농기계 관리, 포장 관리, 작업 기록, 재배 이력, 경험 분석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쪽에도 구부다에서 제가 케이서스 시스템에서도 단순히 농기계에 관련된 유지보수에 관련된 시스템뿐만 아니라 농업에 필요한 토양 데이터나 환경 데이터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같이 연동을 해서 종합적인 데이터들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계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요. 공사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 그러니까 앞에서 물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확하고 그다음 판매하는 것까지 체계를 연동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 솔루션 자체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본에 있는 키메틱스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 코퍼레이션하고 히타치에서 공동 출자를 받는 회사인데요. 드론을 이용해서 공정은 색상을 분석을 해서 그 농업 생산량 같은 것들을 농업을 예측하는 가루화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육 진단을 하는 건데요. 작물의 생육 하나의 상황이나 질병, 해충, 잡초 등 농지의 상황들을 사진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건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클리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후 예측 모델을 통해서 약 250만 개 이상의 지역 기후 정보들을 제공하고 활용하는 필드 뷰 서비스,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BM 같은 경우도 컴퓨터 회사라고 아시고 계실 텐데 IBM에서는 자사의 AI 컴퓨터를 활용해서 컴퓨터인 웨스턴 기반으로 농업 솔루션 서비스인 웨스턴 디시전 플랫폼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에서는 IoT, 기상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수확량 예측이나 관리, 농작물 질병 예측, 그리고 관리나 작물 상태 모니터링 등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텐드 같은 데는 CNH 스티어의 애프터마켓으로 정밀농업 솔루션 브랜드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이것도 CNH는 글로벌 농기계 회사죠. 각종 정밀농업 솔루션을 개발하고 CNH에서 SF에 있는 클라세나 스티어, 뉴올랜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것 중에서 팜 익스텐드라고 해서 정밀농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3개의 현장 센서를 활용해서 기상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컬 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로컬 센서를 활용해서 재배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텐더 같은 경우는 소일 엑스플로러라고 해서 토양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엑스플로러라고, 소일 엑스플로러라고 하는 그런 센서를 이용해서 토양을 매핑을 하고, 그 토양에 필요한 뭐 어떤 경적 방법이나 비료, 그리고 그 병충해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럽의 항공기회사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어버스사에서 2020년부터 다양한 정밀용 솔루션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버드라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게 위성 이미지를 이용해서 뭐 작물의 성장이나 생물 변수 같은 걸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바이오매스 질량 수량 분석 같은 자료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그로 네오 같은 경우에는 정밀농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위성사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요. 팜스타 같은 경우는 뭐 비료 투입의 세력식이나 수확 품질에서 수확량 향상을 환경부 농업위성 결정을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프랑스 회사의 뭐 생크롭이라는 회사에서도 비상가책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농업 특히나 이제 포도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스타트 기업은 뭐 크롭엑셀 같은 경우도 토양의 수분이나 전동이 농도 같은 걸 추정해서 토양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농민이나 아니면 농업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업 생산량들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서비스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기존의 체계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농업 서비스라는 새로운 산업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런 현상들이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좀 구체적으로 기업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진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구당 경기 면적이나 농민들이 좀 영세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직접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데이터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좀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농기계에 대한 이슈인데요. 지금 친환경 농기계들이 이미 전기구동 농기계죠. 그중에서도 전기구동 트랙터가 되겠는데요. 이미 좀 상용화 돼서 판매가 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간단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솔레트랙이라는 곳에서 이미 전기구동 트랙터 30마력급, 40마력급, 70마력급을 이미 상용화 해가지고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모나치라는 곳에서도 약 70마력급 전기구동 트랙터를 상용화해서 미국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좀 아까 앞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소중립 문제하고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구동 트랙터에 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농림부 과제로 아마 대형 과제, 전기구동 트랙터를 개발하는 과제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간단히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